밤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아 잠을 설친다면 그 원인은 단순한 비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침대 속 보이지 않는 진드기가 그 주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작은 존재가 하루에 수백 개의 알을 낳고 그 사체와 배설물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코를 공격합니다. 결국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터지고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습기를 틀고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해결된다고 믿지만 그건 오히려 진드기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습도와 따뜻함은 진드기의 천국입니다. 즉,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한다는 행동이 오히려 비염을 키우는 원인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비염 치료의 핵심, 그리고 진드기와 알레르기의 정확한 상관관계, 여기에 더해 집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홈케어 루틴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평생 반복되던 재채기와 코막힘, 그 원인을 정확히 알면 단 한 번의 루틴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고 저희 노후정보 공유 카톡방에도 꼭 들어오세요. 이제 당신의 코를 괴롭히는 진짜 원인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염 환자에게 침구는 가장 가까운 적입니다. 밤새 머리를 대는 베개와 이불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드기와 그 사체,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코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는 겁니다. 해답은 세탁 온도에 있습니다. 진드기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만 완전히 죽습니다. 온도를 낮추면 겉먼지만 빠질 뿐 진드기는 그대로 살아남아 다시 번식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향기나 세탁 세제의 깨끗한 느낌을 좋아하시지만 세제는 오히려 거품이 남아 헹굼을 어렵게 하고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비누나 세제 없이 60도 뜨거운 물로 자주 빠는 것. 그것이 진드기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실천법입니다. 이불 커버와 베개 커버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보름에 한 번은 세탁해야 합니다.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알레르기 염증을 줄이는 치료의 연장선입니다. 아무리 이불과 베개를 자주 빨아도 그 아래 깔린 매트리스가 그대로라면 진드기의 근본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보내는 침대, 그 안쪽이 바로 진드기의 본진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체온과 땀, 떨어진 각질이 쌓이며 매트리스 속은 진드기에게 이상적인 번식 공간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360도 항알레르기 매트리스 커버입니다. 단순히 위에 덮는 시트가 아니라 매트리스를 통째로 감싸는 지퍼형 구조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드기나 알레르기 물질이 매트리스 속으로 드나들 수 없게 차단됩니다. 특히 타이백 같은 재질은 공기는 통하게 하면서 미세먼지와 진드기의 이동을 막아주는 기능이 탁월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이 커버 하나로 수년간 비염 증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커버를 씌운 뒤에는 주 1회 정도 외피를 물걸레로 닦아주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진드기의 먹이를 줄이고 코점막이 쉴 수 있는 밤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진드기의 거처를 정리했다면 다음 단계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기의 관리입니다. 청소기와 공기청정기, 그 안의 필터가 바로 비염 관리의 다음 열쇠입니다. 매트리스와 침구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방 안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비염은 다시 악화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진드기 사체가 공기 중을 떠다니며 코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내 공기 관리가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청소기를 선택할 때는 흡입력보다 헤파 필터 등급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필터가 없거나 오래된 경우 빨아들인 먼지가 다시 공기 중으로 분사되어 오히려 비염을 악화시킵니다. 필터는 등급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차단 능력이 뛰어나며 세척 교체 주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가 제 역할을 못하면 먼지를 걸러내는 대신 곰팡이와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은 필터를 점검하고 반년에 한 번은 교체 주기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기를 자주 바꾸는 게 아니라 관리를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이제 실내 공기가 안정됐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비염이 심할수록 눈과 코 주변에서 가장 먼저 이상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공기를 정리했는데도 여전히 재채기와 코막힘이 계속된다면 그건 이미 몸이 비염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염은 단순히 콧물이 흐르고 코가 막히는 병이 아닙니다. 코 안의 점막이 알레르기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염증이 만성화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특히 눈 안쪽, 즉 눈과 코가 만나는 내측 부위가 가려운 경우 거의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코 점막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가려움이 반복된다면 이미 코 속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재채기가 연달아 나오거나 맑은 콧물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도 비염의 초기 경고입니다. 습관처럼 감기 기운인가 하고 넘기면 증상은 점점 몸에 자리 잡게 됩니다. 눈 가려움, 콧물, 코막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을 시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절적 반응이 아니라 코점막이 제 기능을 잃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비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질환이 아닙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제때 읽고 점막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단기 치료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입니다. 이제 그 꾸준한 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염은 한 번에 낫는 병이 아닙니다. 감기처럼 약을 며칠 먹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생활형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끊고 다시 심해지면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하는 사이에 코점막은 점점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결국 조금만 먼지나 찬 공기를 맞아도 금세 재채기와 콧물이 터지죠. 이때 필요한 건 완치라는 단어보다 관리라는 인식입니다. 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양치질입니다. 이를 닦는 이유는 충치가 생겨서가 아니라 생기지 않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비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매일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루틴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루틴의 중심입니다. 의사들도 매일 사용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 바로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입니다. 비염 치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의 약이 있습니다. 바로 비강 스테로이드 분무제, 즉 처방이 필요한 코 스프레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약을 두려워하거나 단순한 증상 완화제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 약은 코 속의 염증을 직접 조절하는 핵심 치료제입니다. 원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점막의 염증 반응을 줄여 코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즉 증상을 일시적으로 누르는 일반 스프레이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코뻥 스프레이는 혈관을 수축시켜 코가 잠시 뚫린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 사용하면 점막이 손상되고 약을 끊는 순간 오히려 더 막히는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의존성 유발 약물에 가깝습니다. 반면 비강 스테로이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 점막에 국소적으로 작용해 염증을 가라앉히며 체내 흡수율은 1% 이하로 거의 없습니다. 전신 부작용이 없고 평생 사용해도 안전한 약이라는 점이 의료진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도 1순위 치료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진짜 효과는 꾸준함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뿌린다고 바로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최대 효과는 2주에서 3주 후에 나타나며 중간에 끊으면 그만큼 회복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매일 양치하듯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잘못된 사용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고개를 충분히 숙이고 스프레이의 분사 방향을 코 가운데 벽을 피해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뿌리면 안 됩니다. 스프레이는 흡입이 아니라 점막 도포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분무 후에는 고개를 조금 숙인 상태로 10초 정도 유지해 점막에 약이 머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피가 날 가능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코피가 난다면 3일에서 5일 정도 약을 쉬고 항생제 연고로 점막을 회복시킨 뒤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을 뿌릴 때마다 다른 콧구멍으로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부위에만 반복적으로 분사하면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번 아침에 한쪽씩 바꿔가며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막 손상 없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강 스테로이드는 단순한 증상 완화제가 아닙니다. 비염의 진행을 늦추고 수면 질과 후각, 집중력까지 회복시키는 치료제입니다. 의사들 역시 매일 아침 이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즉, 비염 치료의 핵심은 가습기나 세척이 아니라 꾸준한 스테로이드 사용입니다. 습도 조절과 환경 관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증상은 돌아옵니다. 비염이 심한 날에는 아침 저녁 하루 2번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용량과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꾸준한 사용이 익숙해지면 코가 막히지 않아도 오늘의 루틴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염증을 진정시켰다면 다음은 코 속 청소 단계입니다. 비강 스테로이드와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관리법. 바로 코 세척입니다. 비강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진정시킨다면 코 세척은 그 염증이 남긴 잔여물과 오염 물질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코 세척을 불편한 보조요법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이 과정이 비염 관리의 완성 단계가 됩니다. 코 세척의 목적은 단순히 콧물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코 점막 위에 쌓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 먼지, 진드기 사체를 직접 제거해 점막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척을 할 때는 깨끗한 물보다 안전한 염도가 중요합니다. 세척용 식염수는 미지근한 온도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돗물을 그냥 쓰면 염도가 맞지 않아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용 소금포를 사용하십시오. 물을 끓여 식힌 뒤 전용 병에 섞어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척할 때는 턱보다 이마가 낮은 자세가 핵심입니다. 이때 입으로 아 또는 이 소리를 내면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주입하면 다른 쪽으로 흘러나오며 코 안의 점액과 함께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세척 후에는 물 빼기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생략하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이 코 세척의 절반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몸을 숙여 이마와 광대뼈 아래 부비동에 고여있는 물을 완전히 배출하십시오. 이때 묵은 점액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데 그 순간 느껴지는 시원함을 사람들은 흔히 인생 콧물이라 부릅니다. 그만큼 속이 깨끗해지고 숨이 트이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세척은 하루 한 번, 증상이 심한 계절에는 아침 저녁 2번이 적당합니다.
단 너무 자주 하면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 하루 3번 이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비강 스테로이드와 코 세척을 함께하면 약이 점막에 더 잘 닿고 염증 회복 속도도 2배로 빨라집니다. 단 순서는 항상 세척 후 비강 스테로이드입니다. 먼저 점막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약이 제대로 흡착됩니다. 이렇게 코 세척을 꾸준히 하면 코 속 염증이 줄어들 뿐 아니라 코딱지와 상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만약 코 안이 자주 헐거나 피가 나는 분이라면 다음 단계에서 소개할 항생제, 연고관리법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코 세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코 속이 한결 시원해지지만 일부 분들은 코딱지가 자주 생기거나 코피가 잦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건 세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민해진 점막이 마찰과 건조로 인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손가락으로 코를 파거나 휴지로 자꾸 문지르는 행동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점막이 찢어지면 세균이 침투해 상처가 낫지 않고 코딱지는 더 굳어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항생제 연고입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1세대 항생제 연고를 면봉에 살짝 묻혀 콧뼈, 입구보다 조금 더 안쪽의 점막에 부드럽게 바르십시오. 단순히 코 안입구만 바르면 효과가 적고 깊이 닿을수록 상처 회복이 빠릅니다. 바르는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바르면 점막의 자연 재생이 늦어질 수 있으니 짧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를 바른 뒤에는 가습기를 틀기보다 실내 공기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정도로만 관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코 세척 후에 연고를 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순서라면 점막 표면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약이 더 잘 흡수됩니다. 만약 코피가 난다면 억지로 막기보다 5분 정도 머리를 숙이고 자연 지혈을 기다리십시오. 그 후 12일간은 스테로이드 분무를 잠시 쉬고 항생제 연고로 점막을 보호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의 코딱지와 상처, 코피 문제는 며칠 내로 깔끔하게 회복됩니다. 이제 코 안의 상처를 안정시켰다면 남은 불편함은 주로 목 뒤로 넘어가는 끈적한 콧물일 겁니다. 다음은 그 후비루와 기침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염 환자들이 가장 자주 겪는 불편 중 하나가 바로 후비루입니다. 코에서 만들어진 끈적한 점액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마치 가래가 걸린 듯 답답하고 밤에는 기침이 심해져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후비루를 별개의 증상으로 오해합니다. 실제로는 코 안염증이 목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후비루를 줄이려면 억지로 뱉어내기보다 코 속 점액의 흐름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앞서 설명한 비강 스테로이드와 코 세척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코에 염증이 가라앉으면 후비루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팁은 콧볼 벌리기입니다. 코를 들이마실 때 양쪽 콧볼을 살짝 벌리면 공기 통로가 넓어져 점액이 훨씬 잘 빨려 들어갑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코 안이 훨씬 깨끗해지고 점액이 목으로 넘어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으로 넘어간 점액을 삼켜도 괜찮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점액은 대부분 위산에 의해 분해되므로 억지로 뱉어내거나 기침으로 목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비루를 바로잡는 핵심은 빼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꾸준한 약물 관리와 올바른 세척 습관입니다. 이제 모든 치료 단계를 익혔다면 남은 건 일상에서 이 루틴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루틴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비염 관리의 모든 단계는 결국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병원 치료나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의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지키느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루틴은 의사들도 실제로 사용하는 하루 코 관리 공식입니다.
아침에는 양치와 함께 비강 스테로이드를 1회 사용하십시오.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매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을 뿌릴 때는 고개를 충분히 숙이고 코 가운데 벽을 피해서 바깥쪽으로 분사하세요. 이 한 가지 습관이 하루의 염증 상태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녁에는 코 세척으로 하루 동안 쌓인 먼지와 점액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세척 후에는 고개를 숙여 물 빼기 과정을 꼭 진행하고 점막이 건조하거나 상처가 있을 때는 항생제 연고를 35일만 집중적으로 바릅니다. 이 루틴을 지키면 대부분의 코딱지, 코피, 후비루 증상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침구를 60도 뜨거운 물에 세제 없이 세탁하고 매트리스 항알레르기 커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청소기에 헤파 필터와 공기청정기 필터를 관리하면 집안 공기가 훨씬 깨끗해집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스테로이드 사용 빈도를 하루 2번으로 늘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비염 치료의 중심은 꾸준함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멈추지 말고 코가 편해졌을 때 더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고 저희 노후정보 공유 카톡방에도 꼭 들어오세요. 카톡방에서는 방송에서 다 못 다룬 건강 루틴과 노후 생활 꿀팁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비염은 한순간의 병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관리 과제입니다. 하루 한 번의 루틴으로 코가 편안한 삶,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